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오늘도 리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리플 호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호재를 막 다루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큰 호재거리들은 많은 분들이 내용으로 다루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다른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뉴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R3라는 곳에서 코다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코다의 결제 수단으로 리플이 채택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R3는 기업용 블록체인, 이게 코다거든요. 이 코다의 D앱, 코다 세틀러를 출시를 했는데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고, 코다 세틀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돈을 보내는 전통적인 지불 결제 과정을 코다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밑에 CTO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사실 보게 되면은 뎁에서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거다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호재 중에서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사실 코다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할 거고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다에 대한 내용을 알기에 앞서서 R3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R3는 코다를 만든 회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월스트리트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이에요. 핀테크 스타트업이고, R3에 처음에 이제 참여했던 은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큰 금융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R3 초기 목표는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무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 그리고 금융시장 적용을 위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리뷰하고 뭐 괜찮은 것도 선택하고 뭐 스타트업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R3에서 만든 분산 원장 기술이 코다예요. 코다는 블록체인하고 좀 다르거든요. 어, 정확히 말하면 분산 원장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원으로 보시면 돼요. 분산 원장 안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다는 아마 여기 분산 원장 안 블록체인 밖 여기 어딘가 이렇게 동그랗게 코다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분산 원장 기술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분산 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들이 모든 장부를 저장하잖아요. 근데 분산 원장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게, 이 원장을 그냥 분산해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거래,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을 분산해서 여러 명이 저장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다는 분산 원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 기록을 나눠서 저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저장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네. 밑에 이제 코다가 일반 블록체인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통합적으로 공유되는 데이터가 없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치면은 풀노드,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감독 기구나 규제 기관만이 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코다는 뭐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다 열람할 수 있는데, 이거는 허가된 사람들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끼리 개별 거래 단위로 합의를 도출한다. 이거는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합의를 도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들이 있는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게 되면 철수 영의 길동 희정이 있죠. 이 철수 영의 길동 희정이 무언가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철수가 예를 들어서 영희한테 10,0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철수하고 영희의 관계에서 뭔가 거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수가 영희한테 10,000원을 준다는
그런 기록을 철수하고 영희가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장부를.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교집합이 생깁니다. 철수는 영희 말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많이 거래를 하는데 굳이 그 거래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영희하고 철수하고 관계된 것만 서로 나눠 가지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다른 친구들로 보게 되면 자, 영희의 길동 희정이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근데 더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 길동, 희정이 더치페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영희는 철수하고 10,000원을 주고받는 거래에 B가 있지만 길동이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길동이는 B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희하고 희정하고 길동이 떡볶이를 나눠 먹어서 더치페이 했던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은 C에 들어가겠죠. 이제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모든 이 철수, 영희, 길동, 희정에서 발생한 모든 내용을 다 저장하지만 이거는 철수하고 영희에 관련된 내용은 철수, 영희만 저장을 하고 영희하고 길동, 희정이 관련된 내용은 영희, 길동, 희정은 저장하고 철수는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10,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철수가 여기 있는 원장,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방지하고자 코다에서는 로터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로터리는 말 그대로 뭐 규제 감독 기구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철수가 영희한테 10,000원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게 감독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기구들이 로터리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하고 이 로터리라는 감독 기구는 뭐 국가마다 다르고 금융사들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코다는 블록체인하고는 좀 다르고 특성상 코인이 필요 없어요. 블록체인 안에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뎁들이 출시가 되는데 사실 뎁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코뎁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뎁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요.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코인이 없다 보니까 기축통화라기보다는 결제 수단으로 리플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리플은 어쨌든 뭐 엑스래피드든 엑스커런트든 무언가 사용처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엑스커런트는 사실 그 과정에서 리플이 사용되지는 않고 엑스래피드가 이제 리플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플이 사용되는 엑스래피드 말고 다른 어떤 트랙이 생겨서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를 뜻해요. R3에서 만든 코다는 사실 리플보다 기업에서 사용하기 더 좋은 형태이긴 합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 있는 굵직한 회사들도 기업들도 있고요. 코인이 없다 보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필요하지만 코인이 발행되면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코인의 사용처를 찾아야 된다든지 스테이블함을 어떻게 가져갈지 변동성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코다는 분산 원장 기술이고 코인 발행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코다에서 만든 코다 세틀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에 어떤 돈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폐, 약간 사이버머니 같은 디지털 화폐가 필요했고 그걸로 리플을 선택했다는 거는 리플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것도 증명해 줄 수 있고 이 코다라는 블록체인이 생각보다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리플보다 더 상용화에 가까워져 있는 분산 원장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플의 엑스래피드보다 실제 리플에 대한 수요가 코다에서 먼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리플 엑스래피드에서 발생하는 수요만큼 코다에서 리플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엑스래피드 같은 그런 호재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면 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코인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덱에서 결제 수단으로 리플을 선택했다는 거는 리플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우선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다 다뤘고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코다에 대한 부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자료 참고했던 게 사실 칼럼이에요. 이 칼럼을 쓰신 분이 백종찬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칼럼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코다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R3에 대한 글도 이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요거 링크는 제가 유튜브 밑에 내용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거 참고하시고 이거 읽으셔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